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전부 공공분양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예 포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이 이름만 듣더라도 어떤 표면적인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느껴지실 겁니다.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분양을 하는 거고,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두산 아니면은 재건축 조합원 같은 그런 건설사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분양인 거죠. 공공은 이제 당연히 수익보다는 분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민간은 당연히 분배보다는 수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공공분양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상대적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분양을 하고, 민간분양은 퀄리티를 좋게 해가지고 비싸게 공급을 해서 최대한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이제는 어차피 이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분양이랑 특별히 다를 것 없이 마지노선으로 정해진 가격 수준으로 짓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현장들은 딱히 공공이라고 해가지고 빠지거나 또는 민간이라고 해가지고 유난히 퀄리티가 좋다거나 하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설계회사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조가 조금 그런데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일군건설사에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외형적인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뭐 여튼 이렇게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분양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뭐 가령 이제 민간 분양에서는 30점도 안 되는 사람이 공공분양으로 가게 되면은 뭐든지 당첨이 되는 그런 무적의 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등 이렇게 방식이 좀 다른데, 뭐 세부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공공분양은 당첨 방식이 납입금 순서대로 하고, 민간 분양은 가점 순위나 또는 추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점수 산정 방식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매월 최대 10만원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민간분양은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쌓이는 형식이에요. 또한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 비율이 매우 낮게 있으며,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이 안 되면은 뭐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민간분양은 뭐 꼭 무주택일 필요가 없어요. 뭐 주로 무주택이 되긴 하지만 1주택자도 당첨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요건, 자산 요건 이런 것이 따로 없고요. 자, 그다음에 신청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 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뭐 특별한 조건은 없는데, 민간분양은 애초에 신청을 하려면은 그 예치금을 충족을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이 상대적 저소득층한테 들어가는 만큼 면적을 중대형 평형으로 빼는 경우는 없어요. 법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만 하게끔 돼 있고, 민간분양은 그런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분양에 필요한 청약통장은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청약부금이랑 청약예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뭐 한 요 정도의 분양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죠. 자, 이처럼 목적하고 취지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기준 방식도 다르고, 또 그리고 면적 같은 것도 다른 등 굉장히 그런 세부적인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의무 기간이라든지 또 요런 다른 차이점이 또 나오기도 해요. 자, 여튼 이런 차이점을 보이는 그런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인데,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점이 높은 분들이 최근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3기 신도시는 전부 공공분양이라던데 괜히 이사만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은 100% 공공분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실망을 느끼시는 것처럼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본청약이 있죠. 이 본청약에는 뭐 공공분양도 있을 것이고 사실 민간분양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거 알아보지 않고선 바로 이사부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40대 이상의 분들은 민간분양으로 가실 확률이 높고 30대는 공공분양으로 가실 확률이 높은데, 본인이 어디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놓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이 두 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 오늘 영상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특별히 몰라도 크게 관계가 없다.